네, 앞서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이 리스크5라는 기술이 대두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리스크5가 줄 수 있는 기술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리스크5는 단순히 새롭게 만들어진 좋은 CPU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소스 방식의 기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 리스크5 기술의 표준을 어느 특정 한 업체가 소유하고 그 표준의 이제 발전 방향을 그 업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리스크5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는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소와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에서 함께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 리스크5 파운데이션은 2015년 8월에 비영리 단체로 결성이 되었고요. 현재는 230개가 넘는 그런 기업과 연구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5 파운데이션이 하고 있는 역할은 앞으로 이 리스크5 CPU의 표준이 무엇인지, 이 리스크5 CPU가 실행해야 되는 그런 명령어가 무엇인지, 이 명령어의 형식은 어떠한지를 결정을 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형식으로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사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세상을 보면 특히 어떤 이더넷이나 TCP, IP와 같은 통신 규격의 표준은 이 표준을 정하는 기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오픈된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특정 기업들이 이러한 표준을 잘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이것들을 자유롭게 대가를 받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퍼직스라는 오픈된 기술 그 표준이 있고, 이러한 표준을 사용을 해서 리눅스라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기술의 OS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직스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같은 회사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죠. 컴파일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언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오픈된 표준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오픈된 그 구현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상용 구현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CPU 기술 같은 경우에 이러한 오픈된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업체가 소유를 하고 있는 인텔이 소유하고 있는 X86이라든지 ARM이 소유하고 있는 ARM 아키텍처 혹은 IBM이 소유했었던 이 IBM 360와 같은 이러한 프로프라이어터리한 구현과 표준이 중시가 되는 그러한 어떤 오히려 이례적인 사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PU 기술에 있어서도 오픈된 표준을 만들고 여러 회사들이 그 표준을 자유롭게 구현을 하게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이 바로 리스크5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리스크5 파운데이션이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고 있는 이러한 그 표준 문서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준 문서를 제정을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든지 이러한 표준을 가져다가 스스로 자유롭게 이 표준을 구현해서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구현된 지적재산권을 다른 회사들한테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을 가져가서 자신들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김치와도 같습니다. 이 김치라는 음식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죠. 이 김치의 레시피라는 것이 있지만 이 김치의 레시피를 누구든지 가져다가 자유롭게 배추를 사고 고춧가루를 사서 김장을 해서 담가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자는 배추가 싫다. 그러면은 배추를 무로 바꿔서 아니면 양배추로 바꿔서 자신만의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자신의 김치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김치라는 음식을 만드는 표준이 오픈되어 있고, 누구한테 가서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김치를 팔았을 때 그들한테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누구의 소유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김치라는 음식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기반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 리스크5라는 기술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 표준을 오픈해 놓고 이 오픈된 표준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그런 기술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 다양한
더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반도체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이러한 환경에서 최적의 CPU 기술을 제공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기술, 오픈된 표준을 가지고 리스크5가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리스크5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빠르게 리스크5를 도입을 함으로써 더 많은 기관과 더 많은 업체들이 리스크5를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에코시스템이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 데비안이라고 부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각각의 CPU 아키텍처별로 얼마나 호환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이 초록색 선은 이제 64비트 기반의 파워PC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비안이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중에 95% 이상이 이 파워PC에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포팅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인텔의 64비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한 70% 후반 정도의 호환성을 확보를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 80% 정도의 데비안 라이브러리가 인텔의 64비트 아키텍처를 타겟으로 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리스크5라는 것은 새로운 CPU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처음부터 리스크5를 타겟으로 포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리눅스가 돌아가는 리스크5 코어가 설계가 되었을 때 데비안 라이브러리 중에서 리스크5에서 돌아가는 이 리스크5를 타겟으로 포팅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는 없었습니다. 이 리스크5가 만약에 어떤 특정 업체의 소유물이었다면 이 리스크5를 소유한 업체가 자신의 인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이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포팅을 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 데비안이 수많은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5가 호환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3, 4개월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데비안 라이브러리들이 리스크5를 타겟으로 포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리스크5를 개발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서만 이러한 포팅 작업을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기관과 수많은 개발자들 그리고 수많은 업체에서 필요한 데비안 라이브러리들을 적극적으로 리스크5로 포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호환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 가능했었던 건데요. 이렇게 됐었던 이유는 이 리스크5라는 기술이 어느 특정 업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상용 제품, 이러한 그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들의 연구를 위해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라이브러리 포팅을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인텔 64비트 아키텍처와 맞먹는 수준의 호환성을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CPU 기술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이러한 CPU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많은 업체나 많은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개발의 불편함 때문에 도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이 오픈된 기술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리스크5 때문에 이 리스크5 기반의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충이 되었고,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리스크5를 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보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스크5 파운데이션에 230개가 넘는 다양한 기업과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기업들의 어떤 로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어떤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세트 업체들, OEM 업체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생태계에 참여하는 툴 업체, 디버거 업체, 라이브러리 업체, IP 업체,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실제로 반도체 글로벌 규모의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오픈소스 기술 생태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어떤 기존까지는 특정 기업의 프로프라이터리 기술만 적용이 된다라고 여겼던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5가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코노미스트나 여러 다양한
어떤 유력지에서 이 오픈소스 반도체 기술에 대한 그 특집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 기관들이 이러한 리스크5의 그 상용 프로젝트의 도입이 굉장히 앞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적용 영역을 넓혀왔던 리스크5이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스크5 IP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쪽에서는 리눅스 등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올릴 수 있는 그 64비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코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인베디드 쪽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32비트 인베디드 프로세서 IP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인베디드 영역과 리얼타임 영역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64비트 아키텍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특히 기존에 많이 쓰이던 이 ARM과 같은 아키텍처가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았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64비트 인베디드가 굉장히 필요한 어떤 스토리지나 특정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이 리스크5가 최초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64비트 어플리케이션 코어, 64비트 인베디드 코어, 그리고 이제 32비트 인베디드 코어, 이 각각의 영역으로 리스크5의 영역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영역별로도 얼마나 성능을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전력과 면적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군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고 전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 2 시리즈에서부터 out of order execution을 할 수 있는 이제 A 시리즈의 하이 퍼포먼스 코어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실제로 다양한 상업 프로젝트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4비트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다양한 엑셀러레이터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64비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스토리지 영역이나 아니면 AR, VR 그리고 이제 AI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마이컴 프로세서가 쓰이는 그 다양한 그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도입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IoT 디바이스들에 들어가는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고 전력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반도체에서 리스크5를 기반으로 어떤 기존의 어프로치와는 차별화된 그러한 효율성을 확보를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 리스크5가 적용된 성공 사례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에서는 그 FPGA 솔루션에 이 리스크5를 기반으로 한 CPU를 내장함으로써 이 FPGA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강력한 CPU 연산이 필요로 할 때 리눅스를 올려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내에 굉장히 훌륭한 스타트업인 파두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5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서 기존의 다른 업체들 대비 굉장히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자랑을 하는 그러한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프로덕트를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오미의 관계사인 이제 후아미에서 지금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스마트워치에도 리스크5의 그 e코어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SoC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IoT 및 이런 엑셀러레이터 플랫폼에서 리스크5를 사용한 양산 사례가 증가를 할 것이고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더욱더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욱더 많은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이 리스크5라는 CPU 기술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접목이 됐고 그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전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CPU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아까 그 처음에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100억의 1년이라는 어떤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이 시스템 반도체를 더욱더 혁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리스크5라는 CPU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이 SoC, 엔드-투-엔드 SoC 설계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엔드-투-엔드 SoC 설계 프로세스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최신의 동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ISC-V라는 기술이 우리가 CPU를 사용하는 방식을 굉장히 혁신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이 칩 빌딩 과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효율성을 혁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세미5 같은 업체는 그러한 그 레슨을 소프트웨어 세상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세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개발 효율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인 개발자가 만든 게임이 전 세계 유저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페이스북의 1조 원의 가치로 인수가 될 때 임직원 숫자가 불과 1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소프트웨어 세상은 이렇게 높은 효율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글로벌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비즈니스였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검증을 해야 되고, 이렇게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디스켓이나 CD에 담고 굉장히 두꺼운 매뉴얼을 인쇄하고 그거를 이제 종이 박스에 담아서 전 세계에 흩뿌려져 있는 그런 리테일 소프트웨어 하우스들에 공급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도 사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수천 명의 임직원이 필요한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이었었죠.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굉장히 효율성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던 데에는 세 가지 기술적인 혁신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저마다의 기술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나 아니면 GCC나 LLVM과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툴들, 컴파일러 같은 것들이 오픈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통합이 됨으로써 이 에코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제각각의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로 개발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들을 모두 본인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 어떤 모듈화된 라이브러리나 기존의 루틴을 활용을 해서 어떤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때 정작 내가 직접 개발해야 되는 것은 불과 3에서 5%밖에 불과되지 않는 그런 디자인 리유저빌리티가 극대화된 개발 플로우가 자리가 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npm이라는 경우에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어떤 모듈화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에코시스템인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C라든지 심지어 뭐 어셈블리와 같은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할 때보다 어떤 성능적인 효율성은 필연적으로 대단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모듈들이 있고, 이러한 모듈들을 쉽게 불러다가 조합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메서덜러지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극단적으로 단축되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개발이 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카피를 배송하고 어떤 매출 채권을 챙기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본질에서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플랫폼화 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서 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플랫폼에 올리기만 하면 다른 부분은 전부 다 플랫폼에서 처리를 해주는, 그리고 그 밸류를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환경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소프트웨어 업계가 이러한 그 기반을 마련을 함으로써 단 한 사람의 개발자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토양을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서도 새로운 공정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새로운 공정에서 돌아가는 굉장히 훌륭한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정을 활용하되 기존의 디자인을 가증하는 재활용을 해서 새로운 유즈 케이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칩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면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가 주는 이러한 레슨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5와 같은 오픈된 CPU 기술, 그리고 그 오픈된 그 IP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그 오픈된 규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 반도체 에코시스템에 참여하는 많은 IP 업체들과 CPU 업체들과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공통의 기반에서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반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디자인 리유저빌리티를 극대화하는 디자인 메토돌로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인공지능 엑셀러레이터 칩을 만들게 되었을 때 이 칩에서 사용한 어떤 CPU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PCI 블락이라든지 어떤 메모리와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이제 DDR 블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다른 용도로 들어가는 비디오 트랜스코딩이나 디듀과 같은 엑셀러레이터 칩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디자인 리유저빌리티를 극대화하는 디자인 메토돌로지를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IP 회사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 패키지 업체, 이러한 업체들을 하나의 에코시스템으로 엮는 플랫폼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5가 만들고 있는 SoC 플랫폼이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리스크5를 중심으로 하는 각각의 그 고객들이 최적화할 수 있는, 컨피규어할 수 있는 그런 IP를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 실제로 이 IP를 사용하고 검증하고 구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영역 같은 경우에는 타겟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가장 적절한 형태로 저희가 픽스를 해서 디자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요소로 마련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객들이 이 칩을 차별하기 위해서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크릿 소스를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데 묶어서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적은 그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가지고 칩을 개발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SoC 개발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기술 스택, 마치 자바스크립트의 npm이라든지 그런 파이썬에서 갖고 있는 혹은 뭐 애플 환경에서 그런 구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갖고 있는 그런 테크니컬 스택을 저희가 쌓아 올려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리스크5라는 그 기술 표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IP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의 기반이 되는 메타 언어, 그리고 이러한 언어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IP들이 하나의 칩으로 서로 연결이 되게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프로토콜들을 엮어서 기존의 SoC의 설계와 어떤 검증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돼서 IP를 개발을 하거나 전체 SoC를 설계하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코드들이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치즐 코드입니다. 이 치즐이라는 언어는 원래 반도체 설계에 사용이 되는 언어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의 장점을 융합시킨 그러한 언어입니다. 이 반도체 설계를 위해 쓰여지는 언어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위에서 레지스터 단위로 어떤 반도체 연산이 그 액션이 일어나는지를 제어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액션들을 굉장히 하이 레벨의 소프트웨어 철학에 맞춰서 매핑을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각각의 컴포넌트를 연결해서 더 큰 반도체나 더 큰 CPU IP나 더 전체의 이제 SoC를 이제 설계를 하는 작업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IP가 이제 메모리에 연결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메모리에 연결이 되는 특성에 대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메모리에 연결이 되는데 어떤 큰 버스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이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에 연결이 되는데 이제 4개의 엑시큐션 유닛이 있다라는 이제 그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틀 안속에는 그러면 그 4개의 연산 유닛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라켓이라고 부르는 CPU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내고 이 4개의 코어가 서로 연결이 되게 만드는 이 크로스바는 이 타일링크 X바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루틴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누가 이제 버스의 마스터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정해주게 되면 단순히 이 5줄의 코드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쿼드 코어가 4개가 있는 CPU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구문을 컴파일하게 되면 4개의 코어를 갖고 있는 그 베릴로그 코어가 생산이 지금 그 도출이 되는 이러한 이제 설계 플랫폼을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쿼드 코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나는 코어가 하나만 있는 CPU를 만들고 싶어. 그럴 때에는 이제 하이즈 원 코어라는 특성을 불러서 단 한 줄의 코드로 이제 싱글 코어 CPU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듀얼 코어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쿼드 코어인데 L2 캐시를 가지고 있어서 코히어런트한 L2 캐시를 기반으로 이 코어들이 동작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에도 단 한 줄의 코드로 SOC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플랫폼 기반의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언어를 기반으로 여태까지 만들어진 모든 IP를 모두 다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언어로 설계가 되어 있는 IP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플랫폼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이 래퍼를 씌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양한 IP들의 이러한 특성을 부여하고 이런 특성을 따라서 다양한 SOC들을 아주 짧은 코드로 하나의 SOC로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전체 SOC가 프론트엔드 단에서 설계되는 그러한 과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SOC 시스템을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저희의 툴을 사용해서 이 몇 줄 안 되는 코드를 실제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자동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버스에 맞물리면서 검증된 형태로 SOC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검증에 들어가는 시간이 모두 줄어들게 되면서 완성된 형태의 프론트엔드 디자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어의 법칙이 끝나게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더 다양한 커스텀 반도체가 필요로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리스크5라는 새로운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이 어떻게 빨리 산업에 접목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 세미5와 같은 업체들이 이러한 리스크5 기술과 그리고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 플랫폼을 접목을 시켜서 전체 SOC가 설계되는 과정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200조가 넘는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의 핵심은 단순한 PPA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혁신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설계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발생을 하고 앞으로 많은 다양한 협력 업체들과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를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